8만 대장염이 있죠. 5자 이상이 되는데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를 굉장히 저장을 잘하고 정확하게 저장하는 것은 우리 DNA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기계를 이겼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는 있는데 죽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왔을 때 일단 써보자. 미국, 중국이 왜 잘하느냐? 숫자를 엄청 하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하면은 인공지능 승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얼굴들이 전부 다 AI 하니까 어려워,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오신 분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좀 드리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 주제는 한 10시간 정도 되는 주제인데 10분 안에 끝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가요. 이 주제가 이렇게 10개나 돼요. 10개나 쫙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 주제씩 얘기하려면 1분밖에 안 되는데 어쨌거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료 보면은 포럼 자료에 이게 4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제 이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정화민입니다. 여기 오늘 포럼 왔다 가신 분들 중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 이름 외우는 건 아마 제가 제일 쉬울 겁니다. 이름을 정을 중으로 바꾸면은 중화민국. 다 외웠죠? 오늘 거기 토론 1번 중화민 정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AI 막 이제 도래했을 때 201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학생들 하다가 학교에서만 있지 말고 좀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구글의 리카이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공지능 특허가 10개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럼 나도 한국의 리카이프 박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특허를 좀 많이 내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개 보시면은 43페이지 보면은 온라인 유통 AI 특허입니다. 전부 다. 등록이 됐습니다. 출원이 아니고 등록된 겁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 분야, 산업보안, 그 다음에 주가 예측. 여기에 이제 미국 특허 하나 출원 중에 있고요. 또 출원 중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도 2개. 한 70%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AI 시대인데 너무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결정짓는 거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포럼에 왔지 않습니까? 나름의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뭔가 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usefulness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용이성.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굉장히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태도가 긍정적이면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 의도가 긍정적이면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여기 와서 뭔가 듣고 내가 좀 배워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usefulness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이 너무 어려운데 나한테는 좀 쉽게, 그러니까 easy of use, 사용 용이성이라는 부분인데 좀 쉽게 접근하면은 내가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자, 요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 쓰게끔 하는 이 이론, 이 논리를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면은 usefulness하게 쓸모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할 거고요. 또 쉽게 이걸 이용할 거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좀 가져야 돼. 물론 AI에 대한 긍부정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좀 사용해보자. 여기에 좀 주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인공지능 하면은 빅데이터하고 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보시면 2018년도부터 쭉 이제 작년까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넷플릭스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피자 모양의 안에 이제 해가 갈면 갈수록 가입자가 확 늘었고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시청하게 되고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근데 빅데이터 하니까 이거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이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과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DNA 속에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의 데이터, 그러면 안에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5억 자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5억 자 이상이 되는데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까? 그 팔만대장경이 지금 같으면 디스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굉장히 저장을 잘하고 정확하게 저장하는 것은 우리 DNA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500년 동안 기록을 그대로 다 해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했다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데이터를 뭔가 저장하는 이런 습성이라든지 이런 게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DNA 속에. 그 다음에 10년 전에 20년에 쓰던 데이터들 책 이런 거 안 버리고 쌓아놓는 분들 되게 많죠. 뭔가 저장하는 이런 그 DNA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잘 못 배웠어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게 좀 바탕이 되면은 훨씬 더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좀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과 싸울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흑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세 보이죠?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흑인인데 1840년생이고요. 존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힘이 그때 제일 센 사람입니다. 지금 1차 산업혁명 때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그 고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기기관하고 존 헨리하고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대결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싸울 거냐 이용을 할 거냐 이 이슈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전기기관하고 헨리하고 하루 동안 터널 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더 많이 팠냐? 기계하고 사람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기계라고. 그래도 기계가 힘이 세니까. 자,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또 바꾸셔야죠. 네. 존 헨리가 이겼습니다. 이야, 사람이 대단하네. 존 헨리 너 이겼어. 기계를 이겼어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죽기 살기로 터널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길 수는 있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왔을 때 여러분도 난 잘 모르겠지만은 싸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써보자.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아까 인공지능 얘기 나왔고요. 아까 우리 또 구영은 교수님께서 통계학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저는 원래 통계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통계학을 가르치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인공지능에 머신러닝, 딥러닝도 있는데 옆에 다른 이렇게 쭉 보니까 통계학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통계학에 있는 알고리즘 거의 8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은 인공지능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전에 배웠던 이런 학문들이 응용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시험 치는 데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저장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해보자라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챗GPT 오늘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그린 건 아니고 오른쪽에 되게 많은 이 그물망들이 있죠. 요게 하나하나가 선이 뭐냐? 우리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는 뉴런, 시냅스라고 전기가 통하는 그런 거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측정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전기가 통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인공지능으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는데 이 방법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있지 않습니까? 미분입니다.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를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응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챗GPT 가입하는데 100만 명 가입하는데 5일 걸렸다. 이건 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를 잘못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를 지금 보시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잠깐 넘기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 보겠습니다.
이 생성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 챗GPT를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트레이닝 셋 있죠. 뭔가 학습을 해요. 데이터를 주니까 학습을 하는데 이 생성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밑에 보면 제너레이터라고 있죠. 뭔가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얘가 맞다 안 맞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생성을 해내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라 해가지고 판별자라가 있어요. 판별자. 뭐냐? 생성형에서 나오는 거는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 기준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짓말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원하면은 그 대답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얘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잘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창작 분야라든지 새로운 코딩을 하든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도대체 난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만들 수가 없어. 이럴 때 내가 이런 사업 하고 싶어 라고 챗GPT한테 프롬프트라고 해서 씁니다. 근데 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챗GPT한테 너는 사업가야 또는 창업가야라고 딱 명제를 준 다음에 이런 사업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쫙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데 창의력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줘. 이렇게 쓰시면은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맞다 안 맞다 정보를 검색하는 결과로 사용하시면은 가짜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제가 넘겨보시면, 이제 생성에 대한 부분 아시겠죠? 저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까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들도 그냥 만듭니다. 이거 다 공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설명을 딱 하면은 그림을 다 그려주고요. 이제 또 필요한 그림을 그대로 제가 저작권에 관계없이 제가 제 프로젝트에 쓰는데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쓰고 하는데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능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머릿속에는 1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챗GPT 공짜로 쓸 수 있는 3.5 버전은 1750 개, 그러니까 한 17.5% 정도의 사람의 파라미터를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4.0 그거는 사람의 파라미터를 반 정도 가져갖고 투자를 더 하면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을 능가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논제가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쓰는 사례들을 한 겁니다. 개발할 때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챗GPT한테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줘, R로 해줘. 명령을 내리면은 프롬프트를 내리면은 얘가 막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류가 있겠죠. 야 이거 오류냐 써 수정해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발하는데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도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잘할 게 뭐냐 했더니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거고요. 사람이 잘하는 거는 영화 감독 같은 건 잘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개 필요한 일자리가 이거를 잘 쓰는 사람 2명이 채우는 거죠. 80%는 다른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5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참조를 써서 넣었거든요.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그럼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 이거 돈하고 관계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왜 잘하느냐? 투자를 엄청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머리 좋잖아요. 이미 데이터는 여러분 DNA 속에 다 갖고 있는 거고. 투자를 제대로 좀 하고 교육을 하면은 저 나라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도 인공지능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강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자, 인공지능 주요 트렌드에 대한 부분인데 트렌드는 이제 우리가 워낙 챗GPT 이제 챗GPT가 이제 그 언어 모델인데 대형 언어 모델인데 자, 일을 시켜가지고 뭔가 생성해내면은 사람이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강화학습입니다. 이거 좋아, 잘 됐어 하면 얘가 더 신나가지고 계속 공부를 또 잘하는 거예요. 학습을 잘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 이렇게 지금 제가 보시면은 GPT-4와 협업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GPT한테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네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생각해. 이렇게 미션을 주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기대감 어때? 그래서 쫙 해줍니다. 그럼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줘봐. 이게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보시는 51페이지처럼 기대감, 효율성 증대, 생산성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 일단 제껴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될 것이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새로운 창업 계획 사업할 때 아이디어 도출할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활용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의 품질의 양 이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사항. 이 데이터를 학습을 이제 준 걸 어떤 거를 할 거냐, 어떤 거에 학습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시간이 좀 어떻게 많이 지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시간은 해야 되는데 10분 하라 그러니까 앞에 또 코멘트 더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역할 및 책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요거는 좀 이제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또 토론할 때 질문들 많이 하십시오. 제가 돈 버는 방법도 주가 예측하는 특허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제가 또 도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유용하게 생각하고 또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나서면은 AI도 우리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그 토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 시간에 많이 해주시면은 질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